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4%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12월 말과 같이 22평을 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건, 그쵸. 뭐, 어디를 딛고 반등이 나왔다 이것보다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온 이유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기 11월 17일 날 상장이 됐죠. 상장이 되고 나서 상승폭을, 그쵸. 거의 한 달도 되지 않는 그 구간 동안에 13만 원까지 한 3배 정도 상승폭이 커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다는 건 상대적인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기 때문이에요. 상장 시점에 IPO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장 시점에 공모주 청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 수요 예측이 예상치보다 한참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시점의 움직임을 보면 자 보세요. 확정가 그쵸? 공모 확정가가 36,200원인데 여기 희망 밴드 최저 밴드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쵸? 44,000원에 곱하기 2 그쵸? 곱하기 2를 했을 때 거의 한 88,000원 정도 되죠. 그쵸? 여기서 상한가를 가면 이게 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보다 더 커졌습니다. 곱하기 3까지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원래는 시가 자체가 흥행에 성공을 했다면요. 뭐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애초에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4만 원대에 상장을 했고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원대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보잖아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쵸? 자, 지금 29만 5천 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23만 원대 20% 정도 하향 조절을 하면 되니까 대략 시가총액이 지금 29조니까요. 대략 한 24조 전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조 전후 정도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쵸 가격이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상장을 시켜놓고 보니까 한 3조 원대에서 상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그쵸? 에코프로 BM이 굳이 올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상장을 시켜놓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쌌고 그 당시에 에코프로 BM을 보니까 너무 괴리가 컸던 거죠. 왜?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 만들고 그 양극재에 필요한 게 전구체인데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쵸? 에코프로 BM에 맞는 평가치까지 올라왔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다. 왜?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다. 올라가는 건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확하게 언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보유하고 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왜?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잘못 전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 투자는요. 절대로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뭐 2년 투자한다, 3년 투자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 아니죠. 그쵸?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는 무조건 3개월을 넘기면 안 되고요. 3개월을 넘어갔을 때는 내가 잘못 산 거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3개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자 구간으로 넘어가는 건데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못 시키거나 내 매수가보다 한참 떨어지는 가격대에 내가 매수를 했다면 내가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하는 부분은 2주 그리고 2주 동안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면 내가 3개월까지 끌고 가서 2주 안에 수익 본 내용이 그냥 없어지더라도 그쵸 3개월까지 끌고 가서 내가 충분한 수익 구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게 그쵸 기준이 되는 게 상대적인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요 상대적인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내가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대적인 가격대는 에코프로 BM이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쵸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29조 대략 한 30조 잡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 15조 5천억이기 때문에 50% 정도 평가치에 들어왔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 드린 그대로 가고 있죠. 에코프로 BM은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어려울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 근데 LNF를 참고해서 봤을 때 에코프로 BM에 지금 오르지 못하는 이 상황 그쵸 이 상황은 악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적입니다. 그렇죠?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애초에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이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는 그렇죠? 평가치 자체가 50%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BM의 악재가 나올 때까지 이 구간에서 등락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 맞춰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만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의 실적이라는 겁니다. LNF가 어저께 적자를 발표했어요. 2,800억 적자를. 그런데 LNF의 주가는 오늘 8% 강세입니다. 이렇다는 건 시장의 방향은 결정이 됐다는 거고,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됐으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다. 단 우리가 종목을 기다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우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만 보유하고 기다리더라도 내가 매수를 잘했으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기다리면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했을 때 이런 과정, 그쵸?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을 모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가격대를 체크하자.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2월 달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1월 달에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1월 효과라고 해요. 근데 1월 효과가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태영건설 사건에 대한 여파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태영건설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태영건설이 지금 그 부동산 PF 문제로 뭐 망하네 만에 하고 있는데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태영건설이 넘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채권 시장의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회사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막아내야 되는데 그 막아내야 되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움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을 먼저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대략 한 명절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전에 우리는 가격대를 체크해서 매수 구간을 잡자.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쵸? 제가 1월 달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내용은요. 무료 소통방이고요. 제가 지금 1,700분 정도 있는데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1월 내내 계속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다.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는 점. 자, 무료로 진행하는 건 왜 그럴까요? 돈 안 받아요. 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입장하고 있는 인원들도 모두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신고가만 진행한다는 점.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합니다. LNF가 오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8% 정도 강세를 보이고요. 저가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12%, 3% 정도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5% 출발해가지고 지금 7, 8% 정도 상승 구간에 있으니까. 근데 어저께 보면 실적이 아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먼저 빠졌고 실적이 나와서 완전 그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한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못 올랐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반영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반영하지 못했다면 실적 나오고 실적 나쁘다는데 밑으로 꽂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다.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 안 좋게 나올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방에 있을 때 상장 초기에는 그쵸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낮은 평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낮은 평가치를 지금은 다 채워서 에코프로 BM의 50% 정도의 평가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에코프로 BM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번갈아서 올라간다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 즉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라고 해서 매매를 하지만 그 신고가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신고가 종목들도 선반영 구조를 우리가 두고 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을 소통방에서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1월 16일 그쵸? 1월 16일 시장가 매수 그쵸? 롯데정보통신 8시 54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하라는 건 시가에 그냥 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그쵸?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롯데정보통신, 그쵸? 오늘 4% 정도, 그쵸? 4%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한 3% 정도, 그쵸? 장중 고가는 대략 한 8% 정도니까 6%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오늘만 노렸을까요? 신고가 이후에 강세, 양봉이 몇 개입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공략한 날은 1월 12일입니다. 그쵸? 원래는 이날 매수가 됐어야 돼요. 1월 10일 날 매수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다른 신고가 종목을 매매한다고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늦게 공략을 했다. 근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쵸? 충분하게
좋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월 12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자 보세요. 1월 12일 시장가 매수 롯데정보통신 그쵸? 오전 8시 49분 어떻습니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그쵸? 시가에 때려 사라. 요 날이에요. 요 날 39,500원인데 지금 43,200원. 몇 프로 수익이죠? 거의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1월 12일 날 그쵸? 1월 12일 날인데 자 보세요. 흥하해운 자 오늘 10% 하락 중입니다. 근데 이건 오늘이죠. 근데 제가 공략한 날은 1월 12일이에요. 그쵸? 3,890원 그쵸? 정확하게 진행이 됐고 신고가라는 거죠. 뭐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그쵸? 홍해에 대한 불안, 그쵸? 그러므로 인해서 운임의 뭐 대폭 큰 상승, 그쵸? 이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왜 먼저 신고가를 만든 게 한참 전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먼저 가격이 선반영한다. 근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LNF가 오늘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고 확인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악재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빠졌고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걸 역으로 돌렸을 때는 흥하해용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롯데정보통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종목들 있죠. 소통방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그냥 매도합니다. 고가에 매도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렇죠? 매도가 예정되어 있죠. 오늘은 하락 마감이 나오니까 물론 내일 반등할 수 있겠지만 아쉬울 거 없다. 적게 먹어도 수익이니까 그쵸? 보유 기간은 2박 3일 정도 그쵸? 거의 한 5% 정도에서 마감만 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내가 이어갔을 때 꾸준한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신고가 종목은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도주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에 의해서 나온다. 모든 신고가 종목이 급등세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막 상한가를 가고 하루에 10% 20%씩 터지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거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를 추적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그 무조건 이 추적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냥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막 주도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막 자꾸 막 싼 거를 찾는다고 찾고 막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긴 보는데 주가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왜 그러냐?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 종목을 내가 발굴해서 추적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온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쵸?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 반등이 나온다. 근데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건 그쵸? 며칠 동안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입니다. 당연한 반등이에요. 근데 이런 반등도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추세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내가 잘못 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고가를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한 그쵸? 최소한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빠지지 않는 상황에 있고요. LNF를 참고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실적은 좋지 않을 거다. 왜? 리튬 가격 때문에. 하지만 리튬 가격은 평균치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쵸?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진 거고 여기서 평균치를 감안했을 때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율은 7% 전후에서 등락을 보일 거고 여기에 맞춰서 전구체 업체들의 수익률도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 아닙니다. 어디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50%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모가 늘어나면 되겠죠. 분모가 늘어나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BM의 상승이다. 그러면 첫 번째 안 빠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데 필요한 건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점. 그리고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보유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가에만 따라가지만 않는다고 해도 내가 굉장히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저가에 잡으려는 걸 버린다. 고가에 팔라는 것도 버린다. 이 두 가지예요. 고가에 팔라고 내가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팔고 물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싸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면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제가 이 긴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면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왔고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 그리고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들을 어떤 관점, 어떤 가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